자, 그래서 우리 파동의 가장 큰 특성인 중첩을 이용해서 두 개의 진행하는 파동을 더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둘 사이의 위상상수에 따라서 완전 보강간섭, 완전 상쇄간섭, 혹은 그냥 일반적인 상쇄간섭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 파동의 중첩은 한 방향으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한 방향으로 진행할 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도. 그래서 y1xt는 sin kx-오메가 t. 요거는 아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라고 그랬죠.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은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우리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위상상수는 없어서 두 개의 위상상수는 전부 다 0인 경우, 진폭도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 프라임은 미분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개를 더한 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더하면, 무식하게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더해. 근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sin 알파 플러스 sin 베타는 두 배의 어떻게 했더라? sin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도 이거 안 외운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외웠네. 두 개를 더하면 두 배의 ym sin 두 개를 더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kx 플러스 오메가 t 더하면 두 배의 kx 나누기 반 sin kx.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2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t 코사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아까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 두 개를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도 이동하는 파동, 그건 이동하는 파동이었는데 이거는 이동하는 파동이 아니네. 이동하는 파동은 x가 나오면 반드시 이 형태로 주어져야 되는데 x의 함수, t 함수의 곱으로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동하는 파동의 형태가 아니에요. 진행 파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거 파동, 이런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정지 파동이라고 불러요. 정지 파동. 우리 앞으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보냐? 요 앞에 있는 거를 보고 뒤에 있는 거를 보면 이건 코사인 오메가 t. 진동하는 항이네. 진동하는 앞에 있는 진폭이 x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보면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 그 형태를 보면 진동을, 모든 것이 진동을 해. 근데 진동이 x가 0인 경우에서는 진폭이 0이네. 그랬다가 진폭이 x가 지나면 점점 늘어났다가 sin k, 여기가 kx가 파이가 되는 점에서 다시 진폭이 줄어드네. 다음 거지. 그렇게 진동하는, 각각은 진동을 하는데 똑같은 진동수 오메가로 진동을 하는데 진폭이 위치마다 달라진다. 그렇게 위치마다 달라지는 거는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거는 양쪽 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다음 거지. 진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진폭이 0이 되는 곳, 진폭이 0이 되는 곳, 다시 말하면 sin kx가 0이 되는 곳을 우리가 마디라고 불러요. 진폭이 최대가 되는 곳, 배라고 불러요. 진폭이 0이 되는 곳은 어떻게 되죠? sin kx가 0이 되는 곳이니까 kx가 파이의 정수배. x가 어디서부터? 이때 파이의 정수배라고 n을 쓸 때는 반드시 n이 어떤 양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봐야 돼. n이 0이어도 되죠. x가 0인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맞지. 다음과 같이. 따라서 x는 마디가 되는 곳은 2분의 람다의 정수배. 왜냐하면 x는 어떻게 되나?
n 파이 나누기 k잖아. 근데 k가 뭐죠? 2파이를 람다로 나눈 얘기니까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의 정수배가 됩니다. 진폭이 최대가 되는 거는 sin kx가 1 마이너스 1이어도 되죠. 그래서 kx가 n 플러스 2분의 1 파이가 되는 곳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마디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배는 두 개죠. 그렇죠? 여기 있는 위치는 두 배래. 그래서 가장 간단한 파장이 제일 긴 거, 이게 한 파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줄을 양쪽 끝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기타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줄을 딱 튕기면 어떻게 되냐면 양쪽 끝은 항상 마디가 돼야 돼. 진동을 못하니까 마디가 되도록 진동하는 진동만 생겨요. 가장 진동수가 큰 거, 요 길이가 파장의 반인. 그 다음 거, 요게 뭐야? 그 다음 거, 점점 요런 여러분들이 기타 줄을 튕기면 요렇게 진동하는 거, 요렇게 진동하는 거, 요렇게 진동하는 거, 요렇게 진동하는 것들이 전부 겹쳐서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세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약하게 생기지만 이게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 적당한 게 섞여서 나와서 이게 기타 줄이 튕기는 건지 고무줄이 튕기는 건지 아니면 바이올린이 우리 기타 튕기는 거랑 바이올린 소리랑 좀 다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어느 비율로 섞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거 달라지는 걸 우리가 음색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가 섞여요. 영어로 하면 톤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기타 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지 파동이 생긴다 이거예요. 양쪽 끝이 고정된 곳에서 진동하는 경우에는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정지 파동의 조건을 보면 우리 그냥 보통 공간에서 진동하는 파동은 임의의 파장을 가지는 파동이 항상 이동할 수 있지만 기타 줄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파동이 겹쳐서 양쪽 끝이 마디가 되는 정지 파동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지금 줄 같은 경우에는 끝이 고정돼 있죠. 나중에 뭐 관악기 같은 걸 보처럼 한쪽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죠.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한쪽은 고정시키고 하나는 마찰이 없는 막대에다 이렇게 마찰이 없는 고리를 한쪽 끝에다 둔 경우, 이 경우는 근데 뭐냐면 갔다가 돌아올 때 나오는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정돼 있다 그래서 고정단, 그건 자유롭게 움직일 때서 자유단. 단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단. 어떻게 해서 단이라는 걸 쓰나? 단으로 쓰는 게 뭐가 없네. 예를 드는 게 별로 없네. 내가 알고 있는 얘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이라서 함부로 쓸 수는 없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정단 자유단인데, 그럼 이게 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보죠. 펄스가 들어와. 고정단에서 펄스가 이렇게 들어와. 여기 와서 요 끝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단 잡아당기려고 하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요 끝이 난 못 올라가겠어 하면 어떻게 되죠?
작용과 반작용. 반대로 이거를 잡아 당기죠. 잡아 당겨서 잡아 당긴 게 들어온 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건 이렇게 뒤집혀서 여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끝이 주는 힘이 반작용으로 밑에 걸 닿은 것 같이 밑으로 잡아 끌어서 되고, 자유단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와서 자 올라갈래? 그래 올라갈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나오는 파동 펄스는 경계면에서 반사할 때 고정단은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고, 이거는 자유단은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위상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고, 고정단에서는, 자유단에서는 위상의 변화가 없이 나타난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줄에서 파동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보려면, 하지만 우리 여기서는 보진 않고 나중에 전자기 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차이는 우리 쉽게, 역학적으로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타 줄에서 생기는 그 특정한 진동이라는 수 있는 진동수, 아무 때서나 일어나지 않고 특정한 데서 나오는 진동수, 특정한 데서만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도 역시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제일 파장이 긴 거, 양쪽 끝이 마디가 되고 배가 하나 있는 거, 이게 반파장이죠. L은 2분의 람다의 정수배라고 그랬죠. n은 0부터인데 n이 0이면, n이 0일 수는 없죠. 그래서 n이 1일 경우 n이 2분의 람다,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는 뭐냐면 L이 람다, 그 다음에 L이 2분의 3 람다, 하나 반이니까. 그래서 L은 요걸 거꾸로 쓰면 람다는 n분의 2L, 이때는 n이 0이면 안 되고 1, 2, 3이어야 된다. 진동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타 줄에서 나오는 진동수, 소리의 높이를 나타내죠. V를 람다로 나눈, 람다분의 1이 n 곱하기 V 나누기 2. 진동수. 여기 있는 여기 n이 뭐에 해당되나? n이 1이면 2, 4, 이게 n이 배수네. 그래서 n이 1인 경우를 기본 진동수, 그 이외의 거를 일반적으로 조화 진동수라고 해요. 근데 조화 진동수라고 하지 않고 n이 2인 모두 n이 3인 조화 진동수라고 얘기하죠. 사실 배수를 나타내는 거죠. 뒤에 있나? 없지. 근데 이거를 다시 쓰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더라? 기타 줄인 경우에 이거는 장력과 선밀도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n 나누기 2l 스퀘어루트 로 주어지죠. 그래서 l이 주어지면, 기타 줄의 양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면 기타 줄을 점점 세게 잡아당기면 진동수가 커지죠. 소리가 높아지죠. 똑같은 색이라도 더 굵은 줄은 소리가 낮아지죠. 기타 줄, 여러분들이 기타 줄에 경험이 있다면 굵은 줄이 소리가 낮고 가는 줄이 소리가 일반적으로 높고, 물론 장력이 세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소리가 높아지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줄 A와 B가 있다고 칩시다. 줄의 선밀도는 같아. 근데 이걸 B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 같은 공명 진동수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어떻게 했지? F는 N, EL 스퀘어루트, 요거랑 요게 같아. 그러면 같은 공명 진동수를 가지려면 N 곱하기 스퀘어루트 타우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NA 타우 A, NB
타우 B가 같아야 되죠. 스퀘어 루트. 근데 타우 A가 타우 B보다 크대. 그 스퀘어 루트도 마찬가지죠. 그걸 먼저 그러면 NA가 NB보다 커야 되지. 같은 공명수를 가지려면 NA가 NB보다 커야 돼. NA는 1, 2, 1, 2야. 이거는 2, 3, 3, 1이야. NA가 더 큰 경우는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경우는 이 경우, 마지막의 경우만 된다는 거죠. 오. 자, 그래서 양쪽 끝이 0.8m, 잡아당긴 장력이 325N, 그 다음에 전체 줄의 질량이 2.5g 일 때 다음과 같은 정지 파동이 생겼다. 이거 진동수는 이게 뭐야? 배수가 n이 4네. 그죠? n이 4면 아까 L이 2분의 람다의 n이라 그랬으니까 n이 4면 2람다네. 그쵸? L이 지금 람다가 2개 있는 거죠? 2람다. 람다가 2분의 1. n이 4. F는 B 나누기 람다. 람다가 L분의 2. 이게 람다분의 1이고, 이게 타우 오버 뮤의 스퀘어 루트를 찾는데, 타우가 있고 뮤는 길이 단위 길이당 질량이니까 다음과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거죠. 오,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 한쪽 끝을 외부에서 진동을 시켜서, 물론 이게 진동하는 게 굉장히 작아서 거의 고정된 곳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M이라는 거를 잡아당겼을 때 이 줄의 선밀도는 뮤고, 다음과 같이 주었을 때 이게 n이 4인 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 봤지. F는 n 나누기 2L V. NV 나누기 2L. F는 NV 나누기 2L, V는 스퀘어 루트 타우 나누기 뮤. 근데 타우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잠겼으니까 이번에 mg네. 따라서 양변을 제곱, 이걸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2LF 나누기 n의 제곱은 나누기 뮤니까 m은 뮤 나누기 g, 그 다음에 4L제곱 F제곱 n의 제곱이 16. 16? n이 4일 텐데. 그래서 이거는 4주분의 UL제곱 F제곱이다. M이 1kg일 때 정지파가 가능하냐? 그럼 이걸 N에 대해서 풀면 되죠? N에 대해서 풀 때 N이 어떻게 되는 거야? 2LF 스퀘어 루트 뮤 나누기 mg죠. 요게 m이 1일 때, 1.0일 때 가능하냐? 이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되죠.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여기 내가 집어넣어 보면 3.68인데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m이 1.0kg일 때는 정지 파동이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야 되나?
너무 어렵다. 우리 쉬운 거부터. 여기 보면 커피잔, 여러분들이 커피잔을 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커피잔이 점점 진동을 해가지고서 이게 커피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일초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적절한 속도로 움직이는 커피 안에서의 파동 속력을 측정. 오. 지름이 8cm야. 지름이 8cm면 아까 줄로 치면은 L이 0.08m. 1초에 한 걸음씩 걸어가니까 F가 1Hz. 공명진동수가 있으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아까 우리 했잖아. F는 NV 나누기 2에 B는 ELF 나누기 N. N이 1이면 2배 L 곱하기 F. F가 1이니까 2배 0.18 0.36 미터 퍼 세컨드. 커피컵을 들고 이거 이렇게 내가 1초에 몇 걸음씩 걸어갈 때 커피가 흔들리면서 넘쳐나는가를 알면 커피 안에서 커피 표면에서 나가는 파동, 커피 표면 위에 수면파의 파동 속력을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경우죠. 내가 일부러 앞에 있는 문제를 제낀 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줄였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